네, 안녕하십니까. 청년재단 도란도란 라운드 테이블 두 번째 테이블 청년재단 맞춤 사업팀 이수연 매니저입니다. 도란도란 라운드 테이블은 청년재단의 지원 사업에 직접 참여한 여러 주체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문가의 제언을 통해 청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청년재단이 지난 3년간 추진해온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의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상담사분들과 그리고 당사자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의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청년들의 삶이 어렵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그 결실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또 함께 청년들을 위해 더 나은 지원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찾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청년들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심리적 압박, 비단 취창원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이라던가 식생활, 건강 등을 좀 포괄해서 청년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 좀 개인형으로 이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청년이 핵심 화두가 된 지도 이제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10년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그동안 다양하게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틀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제 청년들을 모집을 하고 동일한 프로그램을 좀 제공을 하고 지원을 하는 형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812명 중에 특히 이제 창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율이 보면은 42명 정도 창업을 희망을 했고 이 자리에도 와 계시지만 실제 창업에 성공한 다양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닭꼬치 전문점이나 카페, 빵집과 같은 요식업에 좀 창업을 성공한 청년들도 있고 액세서리, 소셜 커머스, 실용음악 학원 등 다양한 이제 사례들이 있고요. 좀 흩어져 있는 청년 지원 정책이나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모으는 역할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청년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과 인식 변화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절에 의욕은 있지만 이제 실천력이 부족해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였습니다. 수업들이 이제 배정되었을 때만 일하는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제가 희망하는 분야의 취업이 좀 어려워가지고 다른 업종도 고려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서울시 관련된 청년 포털이나 이런 것들 서칭하다가 이 사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두 군데에서 직원 경력이 한 1년 조금 덜 되게 있었고요.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이 전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일하는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좀 매우 불안전한 상태였어요. 일을 하더라도 제가 창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이디어만으로 뭘 할 수도 없고 금전적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해가지고 부족한 상태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아는 지인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제 부족한 것을 모든 걸 다 채워줄 수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시험을 준비를 하다가 도저히 내가 평생 사회복지를 하면서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힘들어하는 상황 중에 있었는데 제가 아는 지인분이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저한테 되게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지원을 하고 친절하게 말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고요. 제가 참여하면서 느낀 거는 저도 이제 창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을 미리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선생님들이 진짜로 친절하세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친절하신 분들이 여기 다 모이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필요한 게 있으면 선생님 언제 해주세요? 선생님 왜 안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진주님 지금 너무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엄청 친절하게 답변도 해주시고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건 선생님들의 그 착함,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저희 특히 멘토링 할 때 저 때문에 되게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막 장비도 다 세팅해 주시고 직접 혼자 하기 힘들다고 하니까
다 질문 다 던져주시고 해가지고 되게 멘토링도 쉽게 잘 넘긴 것 같고요. 제작자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갈 때마다 저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오게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업 진행하실 때 모든 부분들을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상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네, 지금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먼저 챙겨주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 어떤 이제 일들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리고 제가 속상한 일이 있었을 때 저보다 더 많이 아파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뻐해주시고, 까다로운 성격이에요. 좀 약간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흐릴 때도 있는데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 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결코 저 하나만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도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그때 제가 공부했던 시험이 그 무대 예술 전문인이라고 음양 국가 자격증인데, 시험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시험을 알아봤었어요. 시험 자체가 이제 비용이나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저희 선생님께서 이제 발벗고 나서 주셔가지고, 금액적인 부분도 여기 제작소에서 정해진 금액이나 이런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험 상황에 맞춰가지고 선생님께서 제가 시험에 준비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말씀 잘 해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직접 저 창업한 곳으로 오셔가지고 화한 직접 주시고 잘 되라고 축하한도 주시고 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청년들에게까지 힘이 닿을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게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청년들 많죠. 3번 모집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매년 신청을 했는데 매 3번이 다 안 된 청년이 있어서 이제 향후에는 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가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이제 가정폭력 관련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등본산 청년의 이제 아버지가 속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원주소가 들켜버려서 분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아버지한테 소득 관련한 서류를 요청할 수도 없고, 그 청년은 한 2번 정도 계속 지원을 했었고, 저희도 다양한 방법을 알아봤지만 또 결국에는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깝고 실제로 많이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합니다. 2019년 8월부터 월 1회씩 저희 청년 기관 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월 1회 저희가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단순하게 정보 공유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 후에는 조금씩 발전하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같이 하고, 그 후에는 축제도, 지역의 이제 청년 축제도 같이 모여서 하게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지금은 조금 더 발전해서 같이 토론회에 동참한다든가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간 정책 그 포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기관 단체들이 모여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저희가 그 도에 저 청년 정책은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여서 제안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이 돼서 지금도 잘 진행이 돼 있고요. 이거를 지금에는 지금 현재는 좀 형식이 없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그런 그 네트워크지만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우리 청년 기관들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형식과 체계를 좀 갖추자라고 해서 그 작업들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다 하잖아요. 한 명 한 명 개개인을 만나서 저희가 직접 그 스토리를 듣고 필요한 이유들을 듣고 이렇게 각자의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당신은 선발되지 못했습니다라는 결과를 알려드리는 게 진짜 너무 마음이 무거웠고 그때 진짜 어떻게 감정을 뭐라고 정확히 표현을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 안에서 이 미선정 안내 문구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고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작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냥 동일한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스토리에 맞게 개별 피드백 메시지도 담아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개별 안내 문자를 했고요.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낸 그 미선정 안내 문자에
그래도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좋은 에너지를 받았다, 위로받았다,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이런 몇몇 답장들을 좀 받을 수 있었고요. 짧든 길든 그 순간에 집중하고 진심을 다해서 그분과 소통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지금도 그들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사전 인터뷰에 온 청년들한테 먼저 그 고마움을 표현을 하면 마음이 이제 조금 먼저 열리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던 것 같고요. 저희 사업의 취지 자체를 우리가 그냥 일반 지금까지 있었던 청년 지원 사업이랑은 조금 다른 청년 개인에게 정말 맞춤형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되는 사업이다라는 것의 사업 취지 자체를 설명하면 청년들이 이제 조금 오픈마인드가 된 상태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진솔하게 얘기를 시작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고요. 청년들의 기억 속에서 자기가 뭔가 해봤던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 꺼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거는 별것도 아니다. 그거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니까 굳이 얘기할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실패 좌절 경험으로 다 그거를 이제 정리해 버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꺼내면서 본인이 노력한 것들, 그 작게 애쓴 것들을 계속 발견하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면서 그 청년들이 그럼 이것도 얘기해도 되는 건가? 이것도 얘기해도 되는 건가? 그럼 이것도 내가 해봤던 거로 말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표현하게 되는 과정으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서 첫 만남이 사실 되게 늘 흥미롭고 끝날 때는 기대가 부풀어서 돌아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남재욱이라고 합니다. 청년에 대한 정책이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인 지속적인 관계에 기반한 정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노동시장 환경과 일터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청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회 자체를 어떻게 바꿀까라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뭐 우리가 늘 이야기해왔던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일터 자체를 어떻게 더 민주적으로 만들 것이냐. 예컨대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정책적인 지원들이 일터 자체를 바꿔나가는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청년들이 취업을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머무르게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지원들을 통해서 노동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또한 들어간 청년이 거기서 오래 머무를 수 있게 아까 말씀드린 일터 환경의 개선이라거나 노동시장 구조의 개선이 크게 필요한 것이 청년 니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청년들을 부르는데, 그 청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청년을 주체로 세우는 거의 한 부분이겠지만, 사실은 그 개별적인 모든 청년들에게 우리가 사회 서비스나 청년 대상 정책을 제공을 할 때 이들이 주체라고 생각하고 제공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행이 한 단계로서 니트에 대한 지원은 이제 개별적인 것에 대한 고려, 그리고 다양한 지원, 장기적인 관계와 함께 이들을 주체로 세우는 과정이 되어야 우리가 좀 더 나은 정책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법 모범 사례로도 많이 꼽히는 곳이 제주인데, 정작 이 제주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나는 여기서 나는 없구나, 내가 할 것은 없구나 라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것들을 지역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청년들의 격차 문제는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지역사회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사회에 연결이 될 수 있는 과정들로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지원을 넘어가지고 종합적인 연결들이 이루어졌고, 환경에 맞춰가지고 그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 찾아낸 것들을 함께 지원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새로운 모형의 지원이었음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이 없어서 아니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되게 많은 어떤 자원들이 청년 정책에서 가고 있는데, 이 가고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더 체감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의 상을 청년재단이 지금의 사업들의 경험들 가지고 곳곳으로 확산시키고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지원 사업에서는 그래서 기존의 다른 복지정책이나 노동정책과 다르게 자존감을 상당히 많이 강조했다. 실은 이게 사회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하는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사람을 좀 삭제하는 기존 정책들의 오류들을 청년 지원 사업이라는 정책에서는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그동안 좀 많이 하고 청년 맞지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반에서 진행이 돼 왔더라. 개별적이면서도 또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청년 지원 사업에서 특히 더 강조된 부분입니다. 청년들의 어떤 이행기의 특수성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계속 상황이 변하잖아요. 지금은 일하고 있다가도 바로 쉴 수도 있는 거고, 적시에 지원되는 것들, 그리고 어떤 지원은 또 상당히 집중돼야 되는 것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변형돼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 청년 지원 사업들에서 강조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이 초연결 시대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진짜 연결돼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오히려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고립의 시대를 우리가 서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외로움을 넘어서 서로의 좀 존재를 확인하는 그런 시도였고, 저는 이런 시도들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훨씬 더 큰 의미와 또 방향성을 가지고 강하게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